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 설계자라는 책입니다. 라이언 부시 지음, 한정훈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생각, 성격, 습관을 원하는 대로 바꾸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내 마음은 무엇이 문제인지 가치관과 자기 성찰, 욕망을 조절하는 열쇠, 감정 알고리즘과 재구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행동 알고리즘과 자기 통제를 통해 정말 의지력이 문제인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적 한계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욕망의 플러그를 뽑으라고 하는데요. 만약 자신의 행복이 잘못된 믿음에 의존하고 있다면 기반이 부실한 대응 방식에 의존하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잘못된 믿음이 현실과 충돌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과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경험과 모순되는 어떤 상황 또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이 우리의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고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믿음을 재구성하고 현재의 대응 방식을 현실에 더 적합한 것으로 대체하는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위협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섬세한 정원이 아니라 쌓을수록 강해지는 면역 체계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모든 믿음과 가정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우리는 진실을 직면하는 고통과 혼란에 대항하여 자신을 단련할 수 있고 세계관을 점점 더 견고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을 먹고 나면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참고 이해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움과 안락함,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실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진실을 자기 일부로 만들고 그에 대해 엄청난 감사와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도파민에서 해방되라. 도파민은 쾌감에 대한 기대를 촉발하여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가진 것을 잃으면 매우 현실적인 고통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성공하면 짧은 기쁨이 밀려오지만 이 기쁨은 그것을 잃을 때 빠르게 고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반영구적인 성공을 이뤘을 때도 그 성공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이 밀려옵니다. 대부분 사람은 삶 자체가 고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비교적 만족감을 느낍니다. 행복은 욕망의 만족과는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게 됩니다. 인간은 단순히 틀린 예측을 하는 존재가 아니며 심리적 행복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진정한 성취감을 얻으려면 무엇이 진정으로 만족을 안겨줄지를 알려주는 유효한 지표로서 자신의 욕구를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욕망을 무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더 나아가 그것을 활용하여 만족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행복은 우연의 손에서 벗어나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하기. 누구나 바람직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중시하지만 이성 없이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치명적인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치관과 인지적 합리성에 좌우됩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성찰하고 자문함으로써 삶에서 최상의 목적을 결정하고 세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관점을 갖추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 이성을 사용하여 최선의 수단을 결정합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합쳐져서 지혜를 형성합니다. 억만장자가 되려면 복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본질적으로 지혜는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애초에 가치 있는 목적인지 질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자신의 행복을 쉽게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감정적 예측의 함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배우며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반성을 통해 가장 좋은 생각처럼 보이는 것이 환상일 수 있음을 배웁니다. 또한 자신의 행복을 인식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행동할지를 규범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반직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더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인지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개선할수록 인지적 자기 지배력의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사회 문화가 강요하는 혼란스러운 삶에서 자신을 해방하고 이상적인 자아의 관점을 정립하여 본질적으로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정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강의 멘탈과 평정심, 감정이 유용하다고 믿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는 감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감정이 우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화를 참을 수 없다면 벽을 아무리 세게 쳐도 이 약점을 고칠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질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문제는 우리 파트너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통제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는 것이며 그런 감정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능숙하게 활용하기 전에 감정을 안정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평정심을 고대의 현자만이 도달할 수 있었던 정신적 경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건 우리가 이미 도달한 정신적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5년 전에 겪었던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고민했나 싶습니다. 분노, 두려움, 불안, 슬픔을 유발했던 상황은 과거에 그랬던 것과 달리 이제 더는 큰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런 문제들이 쉽게 느껴지고 대부분은 실제로 사소한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시련을 겪은 걸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평정심은 5년 전의 문제에 대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현재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며 좋은 경험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깨달으면 누구나 자기 뇌를 조각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만 파국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요?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앞으로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할 거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 한 번의 실패를 훨씬 크고 영구적인 문제의 일부로 과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근본적으로 부족한 인간이라는 생각에 다다르면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사실상 허점투성이 추론이지만 이런 생각들은 종종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 체계로 스며듭니다. 자신이 고통스러운 감정이 왜곡된 생각의 결과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재구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파국이 자아내는 자기 연민이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지언정 잠깐은 해방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에 중독되면 우리의 보상회로는 오히려 고통을 탐닉합니다. 이런 편향을 빠르게 깨닫고 반박하는 법을 배우면 그 성향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영원히 제거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나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취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람직한 마음을 설계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과 번영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책 마음 설계자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부정적 감정과 나쁜 습관의 굴레를 꼭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